저희들이 이제 이 새싸움 훈련을 이제 반반 이게 정식 강의가 25일인가 그때부터 시작할 거고 그 사이사이에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선빵도 하고 새싸움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어린이 특집 어린이날 특집 프로그램을 한다고 이렇게 해갖고 이런 공부는 오늘은 마지막 할 거고. 대학생 비용부터도 이번 주 다음 주로 마지막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대학생 비용부터를 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날 여러 가지 이 세계 문제가 어렵게 전개되지만, 그래도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면 희망이 있는 것이, 희망이 있다. 우리 이 세계의 모든 문제는 그 희망이 이런데도와 삼동유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세상에 희망이 있다. 이제 코로나가 지난 후 이제 올해부터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대면 법회를 하게 된 거예요. 지난번까지는 줌으로 하다가 그러니까 조금씩 뭐예요? 왜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자꾸 뭐예요? 그게 이상해 보이는데. 대종사님 때도 그냥 대종사님 40명이 모였어요. 40명. 그러면 40명이 모이면 한 40명 모이다 50명 모이면 어이구 그런 같이 사람이 모였다가 대종사님 너무 좋아요. 저 뒤에 나 보이냐? 보이냐? 그랬대요. 그래도 지금 내가 보니까 보통 때면 조금 더운 것 같아요. 또 저 뒤에서 내가 보이는데. 이게 소수인인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에는 10명에서 그냥 15명 이렇게 모여요. 그러다 한 1년 지나니까 한 19명, 20명 모이더라니까요. 그래갖고 한 10명이 모이면 엄청나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법회를, 예회를 이제 한 달에 3번 봐요. 6일, 16일, 26일. 이 16일은 단회를 겸해서 한 달에 단회를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한 거 점검하고 출석 이렇게 하고 있고 꼭 단비를 걷어갖고 이쪽으로 정부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는 인재양성단이에요. 인재양성단. 그러니까 사람을 기울이자는 거예요. 또 하나는 농업부라는 건 산업을 키워서 경제력을 좀 확보하자는 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또 농업 전부 다 일하고 땅 사고 일하고 그 초창에 아무것도 없는데 인재도 없고 돈 이 재정도 없으니까 농업부로서 재정을 확보하고 인재부로서 인재를 확보하고 두 단을 딱 나눠갖고 하는데 전부 합치면 한 70명, 80명 돼요. 전무치기 한 20, 30명 그 다음에 거진출진 한 10명 그 다음에 나머지 보통단 이렇게 해갖고 모여갖고 엄청나게 즐겁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조금 모이면 땅을 사고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즐겁게 하고 특징이 뭐냐면 거기는 이게 2시간을, 법회가 2시간을 오전 2시간이 또 오후에 또 2시간 따로 보는데, 오전 2시간이 정식 야외고, 오후에는 이제 또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뭐냐면, 법회를 볼 때는 꼭 연사가 3명씩 나오는 거예요. 3명이 연속으로 나와서 강연을 하는데, 2시간씩 강연을 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송도성이 20살 먹고, 전은광도 20살 먹고, 그 다음에 김기천은 좀 더 한 40살 먹고요. 응? 또 송만경, 이렇게 그런 전무 출신자들이 나와서 강연을 하면, 열변을 토했다고 그러고 나오는, 열변을 토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계속 그렇게 열변을 3명이 열변을 토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노래를 불렀는데 고성으로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열변을 토하냐? 그랬더니, 배운 것도 없어요. 대종사님이 해준 그 간단한 교리나 이걸 듣고 정말로 이걸 우리가 해야 된다. 익산 시골에서 이 세계를 구원할 우리가 이제 하기 위해 세계를 구원해야 되는데 이걸 지키지 가자. 그러니까 정말로 이걸 해야 된다는 그 신념에 꽉 차갖고 그냥 열변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요거 그 다음 25일부터 할 때는 우리 새마음, 새삼, 이제 마음관리 질서 훈련을 한번 할 거예요. 그러면 아마 한 40명 모일 것 같아요. 아무리 안 모여도. 그게 50명 모이면 많이 모이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여기 좀 더 많이 모일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 운영위원들이 와서 한 10분씩 10번을 열었다. 그래서 미리 좀, 일산종합법 정진을 하라고 했잖아요. 정진을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더니 정말로 좋더라고. 10번을 더 한번 해볼 것입니다. 아니, 해보니까 좋더라니까. 내가 처음으로 한번 요거 너무 들어가고 고치려고 한번 나보고 정하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집을 넣어봤어. 투표를 해보자 했더니, 이거 열기가 보통이 아니야. 막 재투표하자고 난리가 나고 이미 결정됐는데 재투표하자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야. 그래갖고 그래도 이거 안 되겠더라. 이거 불을 좀 꺼야 해서 내가 일 꺼버렸대요. 그랬더니 그 흰색깔이면 때가 타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타면 내 마음 저렇게 때가 타지 하고 이제 마음 공부하라고 해 물고 그렇게 이게 이 선빵 일에 이렇게 된 우리 교단 우리 연골교 얼마나 가난한 교단인데 우리 교단에 교무도 아니고 태삼에다가 이거를 통째로 다 맡긴 거는 역사에 없는 거예요. 제가한테 맡기질 않아요. 우리 교단은 절대로 안 맡겨요. 절대로 제가한테는 안 맡겨요. 그게 역사가 여기다 그냥 딱 맡긴 거예요. 그래서 자라나 못하는 반인이고 제대로 못하면 이제 안 맡겨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게 운영을 해야 제가한테 맡기면 더 잘 되더라. 그러면 이제 우리 말고 이제 부산도 좀 하고 싶은 데가 있어요. 근데 안 맡겨. 그러니까 맡길 거 아니에요. 원무들이 좀 하고 싶은데 영 안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잘하게 되면 이제 원무들한테 딴 교단을 맡기고 그래. 지금 원무가 맡아서 하는 삼랑림 교당이 하나 있어요. 두 개 부산에 하나 있고 거기도 잘해요.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여기서 이제 뭘 하냐 청소년의 원학심성 교육을 하는데 올해는 디지털 디톡스를 합니다. 디지털 중독자는 여기 청소년 디지털 중독되는 사람 없어요? 네? 공부할 시간에 디지털만 보는 학생 없냐? 좀 웃는 학생이 몸이 긴 것 같아요. 디지털 디톡스를 주제로 하는데 이제 대학생들을 기울여갖고 멘토로 사용하려고 해요.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어른들은 이제 마음과 공부를 이렇게 하려고 해서 왜 이거를 시작했냐면 우리가 대종사님이 처음에 대도를 펼칠 때 부처님은 어떻게 했냐? 처음에 도를 교진에게 8정도를 가르치고 막 가르쳤단 말이에요. 도를 가르쳤는데 대종사님 도를 안 가르치고 방언공사를 해버렸대요. 전축조합을 해버렸대요. 막 도구는 걷고 막 숫장사를 하고 3~4년간 안 가르치고 그것만 했어요. 막 처음에 전축조합에서 돈이 좀 모였거든요. 그랬더니 전부 다 수술 사라는 거예요. 왜 수술 사라는지 몰랐어요. 근데 막 빚을 내갖고 수술 샀어요. 대종사님 빚을 내서 수술 샀어요. 그랬더니 1년 만에 10배가 올랐다. 10배가 올랐다. 2차 대전이 일어나고 갑자기 술값이 뛰더래요. 아무도 몰랐는데. 그리고 10배가 하니까 그걸 팔으니까 돈은 왕창 버는 거지. 그러니까 참 어떻게 그런 거를 내 대대로 깨치면 그것도 아는가 몰라요. 나는 대원회를 하는데 아무래도 그게 안 보여. 뭐가 10개가 튀울지 이걸 좀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는 도가 좀 터졌는데 그게 안 보이잖아. 그래갖고 그거 갖고 방공사하는 거. 누가 지게도 거기 일하고 있어. 다 품삯줘서 한 거예요. 품삯줘서 한 거지. 그냥 구인선님만 그냥 무료로 한 거고 딴 사람은 다 품삯줘서 50명, 100명 품삯줘서 1년간 하려면 돈이 얼마 들어요. 그 돈으로 다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한 다음에 뭘 했냐. 약을 많이 했어요. 약을. 곳곳에 약을 해갖고 그때는 전부 문맹이잖아요. 전부 가르치고 공부시켰다. 그러고 이러니까 말하면 허례를 폐지하고 농촌 개량하고 그 다음에 과수원하고 특농업하고 여러 가지 이런 파업을 주로 그걸 많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과거 같은 부처님 같은 예수님 같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에요. 다른 스타일로 이제 보다 서울에서 전제동포 구호사업을 하고 봉공을 만들고 해서 지금도 봉공이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여성에는 저 유럽 가서 하고 하잖아요.
근데 세상은 본공부를 안 하는 거야. 너무 그동안에 30년간 마음공부만 시켰고 본공을 안 하는 거서 내가 뭐를 할까 이 생각이 드니까 우리의 특징이 원학적 인성교육이에요. 원학적 인성교육은 이게 미국에서도 막 엄청 많이 했어요. 미국에서도 대안학교 같아서 하고 막 그게 다 알려졌어요. 앞으로는 미국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될 거예요. 정식 과목으로 강의하게 될 건데 이게 특징인데 그 특징이라는 건 뭐냐면 마음을 공부를 하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불을 붙이는 거예요. 마음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이름이 뭐지? 원이? 주의? 원이? 원이의 어떤 희원이 원이 거꾸로 이름이? 네. 원이 희원이? 네. 야, 그래. 누가 언니야? 원이? 네. 원이고 희원이는 그치. 이름도 참 잘 졌네. 그러면 지금 중학교 2학년 가면은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불이 붙었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불이 붙어 나면 누가 아무리 안 시켜도 지 혼자 막 공부를 해가지고 지 혼자 방법을 찾아갖고 막 아는 거예요. 우리는 중학교 때 불이 붙었어. 그래서 아무도 안 시켰어. 갔다 오면 복습하고 하고 학원이란 건 없었어. 그냥 내 혼자 공부하고 수학 문제 풀고 영어하고 해갖고 그냥 복습을 이제 중간고사 보려면 한 달 반이면 중간고사 보잖아. 처음 시작은 두 달에 한 달 반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갔다 온 노트를 공부하잖아. 그럼 몇 번쯤 했을까? 중간고사 볼 때까지 한 달 반. 내가 본 노트를 4번을 복습을 하는 거야. 그동안 4번을 막 보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한 번씩 다 떠있고 이렇게 해갖고 시험 보러 가면 어떻게 돼? 별로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보면 다 알아. 그냥 어떻게 하다 실수를 한 게 틀리는 거지. 이렇게 실수를 그렇게 하면 이게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시켰대. 뭐 부모가 뭐 시키는 것도 없고 그냥 우리 부모님은 저기 멀리 가 있고 우리 형제들끼리만 살았거든. 형제들만 살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 불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는 뭐를 잘하냐? 불을 잘 붙여. 불을 잘 붙여. 은경씨 내가 불을 조금 붙였는데 그래도 여기 오는 거야. 괜히 오겠다. 불이 조금 붙어갖고 오는 거죠. 마음에 불이 붙어. 마음에 불이 두 가지가 있고 하나는 화가 나서 붙는 불이 있고 이건 절대로 꺼버려야 돼. 폭발하는 불이 이건 꺼버려야 되고 그렇지 않고 이게 참 내가 이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이게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하고 살기만 하면 되겠냐? 녹음만 하면 되겠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부도 좀 해야지. 이게 불이 붙는 거거든? 그런데 내가 불을 잘 붙여요. 그런데 내가 불 붙이는 법을 전수를 했다. 그래갖고 해보기 여기 다 불을 좀 잘 붙여요. 여기는 조금씩 미숙해요. 그래갖고 이 둘이 왔으니까 이 형이 왔으니까 응? 불이 좀 붙으면 어떡해? 부모님이 속이 안 새기잖아요. 그냥 공부라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속삭이는 거예요. 제일 나쁜 건 부모님 속삭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불이 붙어서 지 혼자 공부하면 대학도 지 혼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때 해볼까 안 해? 어디야? 이거 동생 한번 해볼 거죠? 뭐 이봐 이렇게 불이 좀 붙는 거 아니야? 진사님 아드님 되어가 불이 조금 붙었어요. 어제 나한테 효도하기로 약속하고 왔거든. 내가 그동안 부모님한테 머리로는 좀 은혜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슴으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요. 가슴으로. 내가 가슴이 조금 되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그 공부도 불을 붙이는데 또 뭐를 붙이냐? 효도를 부려요. 효도라는 게 있어요. 효도라는 거는 부모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부모님 마음을 즐겁게 해갖고 걱정이 없게 해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게 부모님을 즐겁게 해주는 건 부모님이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실 때 중학교 때 돌아가서 어머님이 이제 다 커서 이렇게 대학까지 다 보내셨는데 시골에서 그냥 농사 지어서 뭐 대학을 다 보내 우리 사형제를 갖다 대학을 농사 지어서 다 보내요. 이제 무슨 어떤 사업을 했죠. 사업을 몇십 명씩 인부를 그렇지 했는데 하여간 이게 부모와 자녀 사이가 너무 사이가 좋은 거예요. 우리 부모하고. 그래갖고 저를 믿어주는 거예요.
이리로 간다 해도 믿어도 절로 간다 해도 다 100% 믿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나를 믿어주는 거야. 이 세상에 제일 큰 힘이야. 내가 이렇게 한다도 믿어주고 이렇게 한다도 믿어주고 다 믿어줘. 근데 내가 이렇게 한다도 안 믿고 저렇게 해도 안 믿고 그러면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나를 믿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행복은 효도는 최고예요. 부모를 나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먹어갖고 내가 이제 좋은 직장도 가고 직장 또 사업도 잘하고 좀 이게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갖고 와, 우리 자식이 참 이렇게 가지고 우리 텔레비도 한번 나왔네. 이렇게 되면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렇게 자기가 자기의 갈 길을 잘 가서 그 이름이 참 세상에 좋은 이름이 딱 드러나면 부모의 최고 효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서 둘이 이제 우리 이제 대학도 어떻게 좋은 어딜 가든지 딱 들어가서 취직도 잘하고 또 사회를 위해서 공헌도 하고 이렇게 해갖고 하면 부모가 좋아할 거 아니냐. 그럼 막 옆집에 다니면 자랑 우리 딸 이렇게 됐다고 자꾸 자랑하고 다녀요. 자랑하고 다니거든요. 그렇죠? 저기 어릴 때 부모님이 자랑하고 안 다녔대. 제주도에서 인제 나왔다고 그래. 제주도에서 SO일? SO일 들어있는 인제 나온 거 있죠. 우리 진사님은 여수에서 막 국회의원이 나오니까 부모님이 막 엄청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 그럼 부모님이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내가 부모님이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한번 노력하면 안 될 게 없는 거예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수학, 영어, 문제도 말이 붙으면요, 다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불이 안 붙어갖고 이게 안 되니까, 이야기 온 김에, 다음 주 못 온다고 했잖아요, 어린이날. 못 오니까 내가 미리 하는 거예요. 불이 붙어서 어머님을 즐겁게 하고, 세상을 즐겁게 하고, 이렇게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들이 어린이 캠프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나왔어요. 엄청 나왔어요. 중학교 요새 못 나왔죠. 옛날에 많이 나와갖고 너무 지난번 저기도 나와있잖아. 사진을 찍은 작년에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특별하게 그거를 좀 얘기를 하니까 둘이서 이제 마음에 불이 붙어서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이렇게 하고 내중에 참 이렇게 세상에 훌륭한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면은 부모님한테 좋을 거 아니냐. 그렇게 둘이 공부했어요. 원희, 희원이? 원희? 희원? 어떻게 해볼까요? 좋아요. 됐습니다. 근데 어린이 거는 좀 하고. 오늘날 이 인류의 위기가 두 가지가 있다. 위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세상에 위기가 있어. 그 위기를 아는 사람. 초등학생도 좋아요. 진경이 이 세상에 지금 이 세상에 위기가 있어. 뭐가 있길래? 위기요? 이 세상 전체가 위기가 있어. 나라 위기가 아니라 세계 전체 위기가 있어. 사람들의 치 커져가는. 그건 이제 위기의 근본이지. 실제 눈에 나타난 위기가 뭐지? 이 시간이 원인은 뭐가 위기가 있어? 환경오염. 이거 그러네요. 환경오염. 근데 왜 환경오염이 어떻게 돼요? 이게 여러분이 온실효과라는 걸 아는 사람. 온실효과. 이게 비닐을 이렇게 쳐놓잖아요. 비닐하우스를 쳐놓으면 비닐하우스 속이 따뜻해요. 왜 따뜻할까? 그게 이제 과학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중학교. 비닐하우스 효과. 이게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태양의 빛은 주파수가 커요. 고주파수고 이게 파장이 짧아. 그럼 이걸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비닐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유리나 비닐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도 빛을 발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온도가 20도밖에 안 되잖아요. 태양열은 6000도고 6000도가 오는 거는 빛이 짧아서 이게 비닐을 유리를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는 20도의 빛이기 때문에 나갈 때 이 파장이 길어. 파장이 길고 주파수가 짧아. 주파수가 아니야. 작고 파장이 길어. 이게 비닐을 못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돼? 따뜻해지죠. 이게 비닐만처럼 따뜻해지는 거예요. 요 창문 해놓으면요, 빛이 들어오면 못 나가요. 여기 있는 건 못 나가는 거예요. 이 빛은 못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석탄을 떼고 석유를 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탄산가스가 나와요. 탄산가스가 이 공기 중에 꽉 차 있으면 이게 비닐을 하면서 효과를 내는 거예요. 빛이 들어왔다가 나갈 때 탄산가스에 걸려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빛이 들어왔다가 못 나가면 지구가 뜨거워지죠. 그렇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는데 우리가 하도 석탄하고 석유를 많이 떼갖고 탄산가스가 자꾸 늘어나. 근데 이게 많이 늘어나는 게 한 0.1%인데 거기 0.1%, 0.11%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많지를 않아요. 아무리 떼봐도. 그런데 그게 늘어나면 이 빛이 못 나가고 자꾸 더워지는 거예요. 지금 몇 도가 더워지냐? 이 원래 평균 온도보다 1도가 더 져요. 지구 전체가 1도가 높아진 거예요. 1.5도만 높아지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2도만 높아지면 막 기상 변화가 이거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명태가 안 잡혀요. 오징어가 안 잡혀요. 왜 그래요? 더물이 자꾸 올라가고 저 북쪽으로 가버렸어. 이게 기후변화. 기후변화. 이게 제일 위기예요. 이게. 그건 시험 나와야 이제 과학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이유를 설명. 주파수 뭐 이래갖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종교와 종교가 전쟁을 해요. 지금 이스라엘이 종교전 전쟁이거든요. 종교전쟁.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민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민족끼리 싸우고 이게 싸우게 해갖고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종교와 종교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이게 내중에 가면 잘못하면요 뭐가 되냐? 어? 핵전쟁이 되면 그냥 이 위기 하다가 지게 생겨서 핵전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러시아도 힘은 약한데 핵은 갖고 있거든요. 안 되면요 핵 갖고 전쟁하면 이 위기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양대 위기가 됐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냐? 과학으로도 안 되고 정치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막는 길이 우리 대종사님의 이론대도하고 삼동윤리가 있습니다. 이론대도와 삼동윤리가 있다. 삼동윤리가 뭐냐? 모든 종교도 원래 한 아버지, 한 민족,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종교도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 지구도 우리 인간하고 같은 한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막 오염시켜갖고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삼동윤리와 이론대도 우리 속에 해답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많은 지식을 얻어도 별별 지식을 얻어도 이론대도와 삼동윤리보다 더 큰 지식을 얻어요. 그것만이 이걸 구할 수가 있어요. 삼동윤리를 통해서 전 인류가 한 집안이 되고 모든 종교도 한 집안을 이루고 한 가족을 이루어서 함께 살아가는 이런 세계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세계 이 지구 위기도 이 지구도 우리가 보호할 하나의 삶을 이루어야 되고 근데 모든 것이 왜 생겼냐면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가고 조금 더 잘 살려고 하고 막 자원을 파괴하고 너와 나를 갈등을 하고 하기 때문에 욕심을 항복받아야지만 이 세상이 평화로워지고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다. 그 욕심을 항복받는 법이 뭐냐면 우리 원불교, 우리 태담이라 가르치는 마음공부라는 거예요. 마음공부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마음공부는 마음 작용하는 공부가 있어요. 마음 작용이 우리 진리에 맞아요. 내 본심에 맞아야 돼요. 그 다음 마음 사용하는 거. 마음 사용이 이게 세상에 덕을 맺히는 게 마음 사용하는 거예요. 마음 작용. 마음 작용은 내 마음이 화도 안 내고 이게 열도 안 내고 이렇게 마음 작용을 잘 해야 돼요. 그걸 우리 공부에 오더라고요. 마음 사용은 마음을 덕 있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인생에 오더라고요. 예? 원망상을 감사하는. 이 마음 작용과 마음 사용하는 이 두 가지를 용식법이라고 하는 게 합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용심법으로 많이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어요. 용심법과 삼동윤리와 이 세상을 구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 조금 공부를 못한다 하더라도 절대 기 가지고만 그렇죠? 내가 공부 좀 못하지만
난 뭐를 했대요. 이런데도 삼동윤리를 안다. 너희들은 그거 아니야. 기가 죽으면 안 된다 이거야. 알았죠? 공부 좀 못한다 기가 죽으면 안 돼. 알았죠? 원인은 너는 삼동윤리와 마음공부를 하고 이런 데대로 아는 사람인데 너희들은 뭐 문자 뭐 과학 좀 잘하고 영어 수학 좀 잘한다고 뭐 그런 거 있냐. 넌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갖고 해야 된다 이거죠. 앞으로 기가 안 죽죠. 알았어요. 잘 됐다. 오늘 불도 붙었다 기도 안 죽었다 이냐. 그래서 이 당당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마음 공부라는 게 뭐냐? 오늘 그걸 해봐요. 마음 공부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챙기는 거예요. 우리가 챙긴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요즘에 바깥에 나갈 때 뭐를 챙겨요? 집안에 떠나올 때는 핸드폰을 챙기잖아요. 여기 요새 중학생들 다 핸드폰 가지고 있죠? 진경이 갖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엄마가 사줬죠? 사줬는데 반드시 챙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어디다가 놓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3단 지난번에 단회를 하는데 감상담을 해요. 아산병원에 갔대요. 저기 영종도에 산대. 영종도 사는 사람 있잖아요. 영종도에 살아서 아산병원까지 막 20km, 30km 아산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응? 갔는데 오다 보니까 핸드폰이었다.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다시 갔대 이렇게. 응? 갔다가 한번 다시 전화를 해보자 했더니 어디 울리더래. 어디 있는가 보다 하고 또 다시 집을 갔대. 가다가 아무리 찾아도 없대. 또 이쪽을 갔다가 또 갔다가 몇 번을 왔다 갔다 20km 갔다니까. 근데 그게 전화 울린 게 진짜가 아니라 자동차에다 이렇게 해놓은 게 있대요. 자기 해놓으면 울리는 게 있대요. 그거를 갖다가 그게 울린 줄 알고 근데 아무 차도 없고 울리기는 울리고 그러니까 이게 아닌가 보다 또 왔다 왔더니 집에 왔더니 책상 위에 몇 시간을 왔다 그게 마음을 안 챙겨갖고 아이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이제 사모님이 그랬대. 사모님이 그랬는데 열을 내면 되냐 꽉 참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참고 없는 걸로 하고 다 이렇게 지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챙겨야 된다. 뭐를 챙기냐? 마음을 챙겨야 된다. 마음을 챙기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 공부, 마음 작용하는 공부다. 마음 공부는 모든 공부의 근본이 돼. 모든 공부의 근본이 돼서 앞으로 내가 언제까지는 모르는데 이 마음 공부라는 언제든지 모든 일에 온전한 생각으로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생각을 바르게 해서 옳은 건 취하고 그런 건 버리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기를 취할 것이요. 여기 마음 공부 핵심이거든요. 이게 교과서에 들어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들어가는 거예요. 온전 생각 취사. 초등학교의 교과서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체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야 되죠. 이거 어린애도 알아야 되잖아요. 온전 생각 취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르게 생각하고. 이런데 보니까 사람만 온전 생각 취사하는 게 아니라 이거 고양이도 온전 생각 취사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가면요. 고양이가 탁 나오다가 내가 딱 멀리 보면 탁 튼단 말이야. 와갖고 이렇게 이제 마음을 탁 하고 온전하게 해갖고 이게 판단을 하는 거야. 이게 나를 해칠 건가 안 해칠 건가 이렇게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응? 해칠까 하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좀 가까이 가면 탁 도망가요. 처음에 안 도망가요. 탁 도망가요. 그게 이 판단을 해갖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탁 도망간다 이거죠. 응? 그런 고양이가 있고,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도 온전 생각 취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교과서에 들어요. 교과서에 들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그 세상의 교과서로 들어갈 그거를 나 먼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먼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간호사 하면 온전 생각 취사 안 해야 돼?
해야죠.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딱 멈춰갖고 옳고 그렇고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관리 지도사 공부도 그거고 디지털 디톡스도 그거고 우리가 디지털 디톡스를 개발을 했거든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나와요. 지금 거의 다 지난번에 조금 남았는데 이제 오늘 내일은 다 나와요. 근데 그거를 해갖고 전체 프로그램을 할 건데 그것도 마음을 챙기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기술적으로 챙기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마인드풀니스라는 것이 그걸 우리말로 하면 마음 챙김이에요. 그게 대선풍을 유행을 하고 전 미국이 마인드풀니스예요. 그동안에 기독교 신앙만 갖고 몇백 년간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것만 갖고 안 되겠다 하다가 이 마음 공부 그걸 배워보니까 요걸 우리가 해야겠다 이렇게 풍경이 있는데 그 미국 마음 공부는 자기 현실에다 집중하는 자기 몸에다 집중하고 현재 생각에 집중하고 이게 요 집중하는 걸 그냥 분별 없이 보고 집중하고 그거에 그쳐 있어요. 근데 그게 생각해갖고 취사하는 데까지 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면 미국 사회에다가 마인드풀니스 다음으로 온전 생각 취사, 주의 요까지 들어갈 거냐 이게 우리 가지는 거예요. 그냥 곧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 오늘 가만 있어봐. 오늘은 외국인 선방 누가 왔지? 여기 오늘 이제 외국인 선방에 무슨 얘기했나? 거기서 관심이 뭐가 있어? 선생님이 뭐예요? 외국인들이 관심이 있어요? 네. 많이 있었잖아요. 들어보니까 그 마인드풀니스를 했던 외국인들이 처음 관심이 있대요. 우리 미루는 미국 가는데 내가 이제 안심하고 가서 그동안 그냥 집에 가면 또 이제 분별하고 다투고 할 건데 내가 이걸 배웠기 때문에 안심하고 간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으로 여기서 어제 2명이 자고 갔어요. 외국인 2명. 그래서 아침에 해갖고 외국인 선방까지 이렇게 하고 처음으로 이제 한번 해갖고 우리가 이 시험을 해봤더니 앞으로는 그냥 5명까지 잘 수 있더라고요. 5명이 잘 수 있어. 이거 아래 잡으면 10명도 잘 수 있대요. 그래서 한번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마음 공부하는 그거를 프로를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10강. 잠깐만. 10강. 밑으로 내려. 제일 끝으로. 거기서. 이게 여기서 한번 해봐. 여기 이제 책에 있는 건데, 과일나무 여러 그루를 밭에 심었다. 앞에 있는 몇 그루는 마음을 챙겨 때때로 가지를 쳐주고 걸음을 주며 가꾸었더니, 이게 과일나무를 심어놓고 이제 가지를 쳐서 이렇게 싹싹 한단 말이죠. 우리도 여기 하단 조그만 데도 다들 열심히 가서 막 가지를 치고 막 이렇게 하면 더 잘 자라요. 커다란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렸다. 그렇죠? 근데 구석진 건 몇 개는 밭이 크니까 저쪽 끝한 머리는 그냥 내버렸단 말이죠. 관심을 주지 않고 가꾸지 않았더니 줄기와 가지와 잎은 무성한데 막 줄기는 크게 자라기 똑같은데 열매가 보잘것없었다. 함께 가꾼 심은 나무들인데 마음 챙겨 가꾼 것은 열매가 달리고 마음을 챙기지 않고 가꾸지 않은 것은 열매가 안 달린다. 이게 우리에게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미묘해서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챙기지 아니하고 어찌 그 마음을 닦을 수 있어요. 마음은 챙겨야 오래 길들일 수 있다. 우리가 공부는 뭐냐? 자기 마음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갔다 와서 복습하기 싫어도 복습을 하고 예습하기 싫어도 예습을 하고 법회 나오기 싫어도 법회를 나오고 이게 마음을 챙기는 거예요. 임채권님이 오늘
두 번째 나왔대요. 챙겨서 나왔죠. 습관처럼 가기 싫은데 습관으로 보면 가기 싫은데 이러면 내가 안 되지 하고서 챙겨서 나왔다 이거죠. 이렇게 챙기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3달만 챙기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아니라 아들이 돼요. 내가 말을 안 해. 나 할아버지 그동안 아무리 이거 저렇고 안 했는데 내가 나를 챙겼어. 그랬더니 아들이 변해. 나는 그동안에 막 아무리 하려도 안 고쳤던 게 내가 나를 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강창환님 뭐를 챙겨야 될까? 뭘 챙겨야 될까? 네. 앉을 때 자세를 챙겨. 허리가 할아버지요. 여기 딱 쥐고 내가 잔들을 떨었더니 해보기는 챙겼어. 그래서 딱 이렇게 옛날엔 이랬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딱 이 허리를 쥐고 이거 오늘 목소리도 좋잖아요. 챙겼어. 은경 씨는 처음부터 자세가 괜찮아요. 여기를 뒤 허리가 딱 이렇게 S자로 들어가야 돼. 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딱 펴야지. 내가 다른 게 잔들이 하는데 허리 구부러진 건 계속 잔들이 할 거야. 그래서 이 챙겨야 된다 이거예요. 챙겨야 되는데 원희하고 거기는 뭐를 챙겨야 될까요? 공부할 시간에 핸드폰을 챙기면 핸드폰을 보면 그걸 봐야 돼. 그걸 챙겨야 돼. 아무리 보고 싶으면 딱 놓고 공부를 먼저 복습을 먼저 하라 이거야. 복습 다 해놓고 그 다음 봐도 된다. 근데 이게 순서가 복습을 먼저 해야 되는데 핸드폰을 먼저 봐. 핸드폰 보다 보면 재미가 있으니까 계속 봐. 그러면 숙제할 시간이 없어. 그러면 대충 하고 자. 하긴 대충 해. 하고 자. 그렇게 하고 매일 그렇게 하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핸드폰 치우고 열심히 그날 배운 거를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핸드폰은 시간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요게 마음을 챙기는 거예요. 이 순서를 뭐냐면 공부라는 거는 순서가 있는데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핸드폰과 복습은 뭐를 먼저 해요? 복습을 먼저 하고 핸드폰을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응? 일하고 밥 먹는 건 어떤 걸 먼저 해요? 응? 일을 먼저 하고 밥을 늦게 먹어야죠. 그거 나왔잖아요. 밥을 먼저 먹고 소인이라고 했잖아요. 응? 그렇게 모든 데는 순서가 있어서 순서를 알아서 순서 있게 하는 게 그것이 공부예요. 그걸 챙기라 이거예요. 순서를 알아서 순서 있게 챙겨라.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절대 처음 뭐를 시작하냐? 일기장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할 일을 한 6가지 정도 쓰는 거예요. 오늘 할 일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쓰는데 요즘 이제 허리 운동도 하고 마당도 쓰고 교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공부도 하고, 딱 한 6가지 쫙 쓰고, 그 다음에 가끔 들어보는 거, 이게, 보면 안 했어, 어떤 거. 이거 안 했구나. 또 해야지.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가능한 하고, 안 한 건 챙기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할 일을, 일기장에 적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할 일 6가지 정도 쫙 적는 거예요. 그래갖고, 순서를 적어봐. 어떤 거 먼저, 어떤 거 나중에, 순서를 적어. 그 다음에 가능하면 순서대로 하고, 빠진 거 있으면 하고, 요거를 이게 공부예요. 이게 도라는 거예요. 도는 간단해. 순서를 알아 순서대로 한다. 요것을 한다 이거예요. 순서를 알아 순서를 한다. 임채권님은 재판할 때 순서가 뭐부터 하는 거예요? 제가 준비하는 거. 응? 준비를 할 때 어떤 준비가 순서가 있잖아요. 대충 준비서면 대충 한번 부타를 써놓고 내중에 딱 복습에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처음부터 막 잘 들으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대충 줄거리를 잡아놓고 내중에 이제 한번 훑어보면서 이것 뺐나 저것 뺐나 이렇게 하면 되게 이것도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건데 여기 순서를 몰라갔거든요. 너무 이렇게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좀 배워요. 저기 너무 잘 푼 사람도 있거든. 응? 그래도 박사학위 통과한 우리 권상은이 통과를 했잖아. 도대체 어떻게 하냐? 그냥 하면 안 되고 뭘 하냐? 먹을 거를 나 이거 못 알겠더니 나 좀 가르쳐 주시오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 절대 안 가르쳐 줘요. 내가 10년간 막 배운 건데 내가 가르쳐 줘. 그래서 이 순서를 알아 순서 있게 한다. 이게 공부예요. 순서를 알아 순서 있게 한다. 그 다음에 뭐예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 공부는 집중이요. 집중 안 하면 이 집중이라는 게 뭘까요? 공부를 집중. 공부 집중. 희원이 집중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집중하는 거야? 응? 다른 건 전달하지 않고 어. 한 곳에만 이거 맞아. 대충 한 곳에만 그거를 뭐라 하냐면 이해를 할 때 저일에 끌리지 말고 내가 공부를 하면서 스마트폰에 끌리지 말고 스마트폰 할 때 스마트폰만 하는 거야. 또 공부에서 왜 저일을 할 때 일에 끌리지 말고 그 일들에 집중하는 거야. 그 일들에 그러면 이 집중이라는 원리가 어떻게 되대? 작은 일에 집중하면 큰 일이 집중된다. 알았어요? 작은 일에 집중하면 큰 일이 집중된다. 수학 공부는 이게 어려운 집중이야.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떤 데 집중할 때? 밥 먹을 때 밥만 먹어. 밥에다 집중해. 이게 쉬워. 밥만 먹으면 할 수 있어. 그거 쉬워요. 밥 먹을 때. 그렇죠? 걸을 때는 걷기만 해. 왔다 갔다 안 하고. 너무 쉬운 거예요. 잠잘 땐 잠만 자. 그렇죠? 이게 쉬운 건데 거기다 집중을 하면 작은 집중이 모여서 큰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작은 집중이 흙이 모여서 산이 되는 것이지 산이 갑자기 돼요. 물방울이 모여 물이 되는 거잖아요. 물방울이 모이면 강물이 되고 바닷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작은 집중을 모으면 큰 집중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 걸을 때 집중하고 손이 왜 이렇게 다쳤지? 뭔가 다친 게 아니라 이게 공이 날라오는데 한숨 받고 있어. 예? 공이 날라오는데 터널 갖다 대준 거지 뿐이러지라고. 딴데 그러니까 집중한 사람은 농구 선수들은 절대 손 안 다쳐요. 그렇게 손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게 안 와요. 딴 생각하고 있는데 공이 날라오면 다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집중력을 잃으면 손도 다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중이라는 건 그 일에 집중. 농구할 때는 농구에 집중을 하면요. 안 다쳐요. 공이 어디로 날아가는지 보지 않아요. 이게 집중이 덜 되는 상태라 이래요. 하다 말고 그냥 농구하다 말고 그냥 스마트폰 잠깐 생각나서 잠깐 왔다 하는데 그 동안에 손이 딱 흔들리는 그러니까 이 집중력 아까 뭐 이게 뭐야 아까 그 일의 순서를 잡아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이 있죠. 사람이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기로 한 일을 반드시 하는 거예요. 하기로 한 일 잊어먹지 않고 반드시 하는 거예요. 요거를 주의력이라고 해요. 주의. 하기로 한 일은 반드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주의력이라 한다. 하기로 한 일이 뭐가 있어? 일상생활 5번. 말로 벗겨 빠지지 않게. 줄을 안 빠져요. 좀 보면 줄을 안 빠지는 거 보니까 하기로 한 일하고 또 은경씨하고 또 그래도 내가 안 빠져야지 하기로 해놓고 누가 막 유혹한 거야. 또 그러지 말고 더 해야지. 놀러 갑시다. 이게 놀러 붙들어드려. 그래도 난 내가 하기로 했지 하고 요렇게 마음을 챙기는 거예요. 이 챙기는 마음이 실현인 거예요. 진경이는 뭐를 챙겨? 하기로 한 일 안 하기로 한 일. 하겠다는 일은 그래도 공부할 때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공부 하나에만 집중. 그래 이거 공부할 때 공부 안 하고 딴 생각 안 는다. 이게 최고라는 게 집중력 그냥 집중. 수학은 집중이다. 이게 수학은 뭐예요? 수학은 집중이다. 집중하는 그렇죠? 수학은 집중이다. 이게 집중을 안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수학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수학은 공식을 무조건 외워야 돼요. 공식을 무조건 외워야 돼요. 절대 공식이 모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수학은 공식이에요. 공식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식이 왜 그렇게 공식이 됐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 공식을 갖다가 왜 그렇게 된 공식의 풀이가 있어. 그럼 그거를 딸딸 외워야 돼. 공식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거기를 교과들을 딸딸. 그러니까 수학은 교과들을 딸딸 외워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교과들을 딸딸 외워야 돼. 문제집만 풀어면 안 돼. 교과들을 딸딸 외우면 수학은 잘할 수가 있어요. 수학을 잘할 수가 있어서 다음에 또 봐요. 내가 그 다음번에 수학을 어떻게 잘하는지. 알려줄게요. 이게 알려줄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 모든 데는 그 원리가 있는데 그거를 마음으로 챙기는 거란 말이에요. 챙겨서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어른들한테 이거 하라고 했는데 애들이 많이 와갖고 우리 마음이 애들한테 자꾸 하고 어른들은 미안한데 어른들은 내중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요만 하고요. 네?